자,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a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나눠지겠죠. 그러겠지. x가 a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a가 되겠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y가 a가 되겠다. a보다 작다, y는 a가 되겠죠. x는 a보다 작다, y는 a가 되겠지. 지금 두 번 얘기해 줬지. 왜 두 번 얘기해 줬더니? 호정이 듣고 있냐? x가 a보다 작은데 y는 a다. 왜 두 번 얘기해 줬겠어? x 값하고 y 값이 같은 값이야. x가 a보다 작은데 y는 a잖아. 그러지? x는 a, y는 a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y는 x라는 선이 보조선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야. 도형 함수는 기본적으로 보조선이 꽤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은 문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y는 x라는 선이 보조선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x가 a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거야. 됐니?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쪽은 얘가 a,a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림 너무 많이 나온 그림입니다. 이 식은 똑같아. 얘만 달라져. 주로. 그래서 소재로 이게 여러 가지 소재 다 나왔다. 2차 함수도 있었을 거고 뭐 다른 함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원에도 있었을 거고 이런 느낌이라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 y는 2x-a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래프는 연속적입니다. 한복그리가 가능한 그래프에 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했니? 여기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얘를 노란색으로 하고 저걸 파란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얘는 고정. 얘는 고정. 얘가 움직이겠다 이 말이겠죠. 얘가 움직이겠다 이거지.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현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이 문제가 교점이 항상 몇 개 범위에 따라서 몇 개가 되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 중에 일부가 나올 것이고 다 나올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0개, a가 저쪽 음수 쪽에서 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왔을 때 몇 개? 0개 옮겨다가 몇 개부터 돼? 몇 개? 어디야? 어떤 상황이야 지금? 처음으로 만날 때가 접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만날 때가 뭐라고? 접할 때라고 해. 두 번째, 그 다음에 교점 몇 개? 한 개. 그 다음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면 때까지 두 개. 그러면 접점 나올 때 하나, 쪽 꼭지점 지날 때 경계가 두 번째, 그리고 다음 몇 개입니까? 이제 하나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면 얘는 확실하네. 0이 되면 다시 두 개, 쭉쭉쭉 두 개 하다가 언제? 이 점 지날 때 다시 한 개, 그 다음에 0개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경계가 되는 게 몇 군데야? 네 군데가 되겠죠? 네 군데가 되겠지. A에 따라서 교점 뭐 GA라고 쓰겠습니다. GA는 뭐야? 교점의 개수. 다음에 이렇게 함수화 시킬 거니까 보통. 그러면 A가 얼마일 때 처음에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에서 경계가 발생했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때 발생했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0이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건 확실하니까 적어놓고,
됐어요? 그 다음 상황은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 0일 때죠. 0일 때. 그 다음 상황은 어떨 때야? 쭉 교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지. 됐지? 그럼 요놈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얼마입니까? 함산 안 되냐? 3. 3. 딱 봐가지고 정수인 경우는 바로 그 정도 써먹을 수 있어. 소수령에서는 이걸 써가지고 해가 두 군데 나올 거 아니야. 한근은 양수근, 한근은 음수근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양수근. 그래서 얼마일 때? 3일 때. 그리고 요놈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개수 처음에는 몇 개? 0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마이너스 3 지날 때는 몇 개였어? 아니 마이너스 3을 지날 때가 아니라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개. 그림 보면서 생각할 거야. 그 다음 몇 개? 1개. 0이 되면 몇 개? 연아야 몇 개? 2개. 지나면 2개. 3일 때 1개. 그 다음에 0개. 다음에 우리가 수투 들어가면 극한 문제가 발생하면 극한적인 문제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개수가 바뀌고 을 불연속점이라고 말할 거고, 그러지?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G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그려가지고 다른 함수와 교점을 또 물어볼 수도 있다. 됐니? 여기까지 되니? 자, 교점 문제 풀이는 그래프를 조금 자세하게 그려야 했어. 좀 비율에 맞게 그려라. 아주 자세하게 비율에 맞게는 그려야 된다. 그래야 왜곡이 좀 덜 된단 말이야. 됐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다? 요거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겠지. 요 P값만 알아내면 되겠지. 답은 두 점에서 만날 때라 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답은 나왔어. 뭐부터? P보다 A가 P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X가 아니라 A. 뭐 하는지는 알겠지? 쌤이 일부러 이건 나머지 적어주는 거고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하면 돼. 아, 이 부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남은 거야? P값을 구하는 방법만 남았지.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구하자? 접선을 구하자 이 말이 되겠지. 지금 요거 연습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접선은 누구로 갖고 할 거야? 2차 함수로 가지고 할 거야. 2차 함수 누구? y는 시진아 누구? 뭐야 멍 때렸냐? y는 누구? 역함수 생각하라니까. 아니 역함수 누구? 그래 2분의 1x를 갖고 할 거야. 1분의 1x 제곱을 가지고. 나머지는 평행 이동이니까 위치 판단만 거리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 미분은 뭐라고? x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 2ax야 2ax. 요것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요놈이 얼마가 되는 상황을 찾는 거라고 지금. 얘가 2니까 역함수는 2분의 1을 찾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에 2분의 1x 제곱에 접선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황은 요 점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야. 그럼 무리함수는 어디가 2분의 1이야? 접선 안 보이네. 이 접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A로 돌아가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1이죠.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8분의 1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 요 거리가 2분의 1이죠. 그럼 요 거리는 얼마야? 요 거리가 2분의 1이야. 그럼 요 거리는 얼마야? 4분의 1이야. 4분의 1. 근데 요건 8분의 1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야 요 길이 같다고 했잖아. 기억납니까? 이차 함수에서 할 때 했어. 모르면 이렇게 하나 기울기를 이용해서 요게 2분의 1, 요게 2분의 1, 요게 4분의 1 기울기로. 그럼 요 거리가 얼마야? 8분의 1이라고요. 요걸 빨리 찾자는 게 목적이었다고 내가. 요 상황을 빨리 찾아내자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됩니까?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뭐야? 요 길이가 얼마야? 8분의 1이라고. 그럼 얘가 8분의 1, 8분의 12, 마이너스 8분의 13.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13이에요. 요 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3을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뭘 찾자는 목적인지 이해됩니까? 요 점의 좌표 구하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A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니? 됐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소수령 이거 쓰면 안 된다겠지? 어떻게 할 거야? 누구랑? 루트 2x 플러스 3이랑 2x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할 거야. 보기 싫은데 정리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한 별씩 쓰겠지. 요렇게 풀 것을 저렇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풀 것을 요렇게 풀었다 이 말이야. 됐어요? 방법은 두 가지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지금은 뭐야? 저기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내가 너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빨리 써. 위에 방법이 빨리 끝날 거라고. 됐니? 그럼 어떤 문제는 아래 방법을 한번 풀어보고 위에 방법을 풀어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소수령에 문제가 발생, 소수령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써야지. 역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면 돼. 역함수를 이용하면. 근데 미분을 쓰면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러지?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2차 함수에 그 무리 함수에서는 이 접선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어. 이 되시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연습을 시켜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했습니까? 나는 질문해야겠다. 자, 708번 하나 풀어줄게요. 이 문제도 한 몇 년 전에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되는 문제.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합성함수가 나왔고요. F 서클 G가 나왔고요. 됐어요? 어떤 범위 하에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범위 하에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니? T부터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가 변하겠죠.
그거의 합성함수 fgx의 t부터 t까지 범위 하에 최소값만 우리는 ht라고 놓을 거야. 승우 친구 불렀어? 근데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대부분 없다. 대부분 없다. 알겠어요? 다음에는 대략 그리는 방법은 있어.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100%는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런 것은 꼭대기 값, 그 값이라 말하는데 뭐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중간 과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해됩니까? 근데 고1 과정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뭐 단순한 것밖에 없습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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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2차, 2차는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보통 선생님 설명할 때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합성함수는 어쩐다고?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fgx를 fgx로 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fk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단 t를 x를 요놈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t를 집어넣었는데 중간에 변화가 발생해서 f로 들어갈 거야. t를 넣었는데 변화가 발생해서 f에 들어갈 거야. 이해되니? 합성함수는 중간 변화 과정을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라고. 흐름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f 뭐의 최소값 이런 말이야. 단 f에다가 t를 넣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f가 누구냐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f는 2차 함수. g는 유리함수. 6,3. 6,3 음수 그래프 6보다 작은 놈만 집어넣을 거야. 자, 왼쪽 그래프는 집어넣을 gx 함수고, 오른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f라는 함수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려면 자 t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목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놈으로 해석하자 이거야 일단. 됐니? 왜? 최소값. 그러면 ht라는 놈은 하나의 특정한 값 h-1이란 놈은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근데 ht라는 놈은 t가 이 범위일 때 8로 고정이야. ht는 누굴 보고 할 거야? f를 보고 구할 거야. 요 범위를 가지고 중간에 변화가 발생해서 f2차 함수의 결론적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해되니? t한테 2하고 4를 줬어. 그러면 변화가 중간에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단조함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 소리야. 끝값에서 범위가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넣을 거야? f에 다시 넣을 거야.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다? 8로 범위가 바뀌지만 고정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f에 넣었는데 최소값이 8이야. 얘가 8이라는 소리겠지. 아니 그냥 범위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면 f의 최소값이 8이래.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닌데요. 그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그런데 뭔 값이야? 값이 아니야. t가 범위로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t가 바뀌면서 집어넣을 gt가 바뀔 거 아니야. gx가 바뀔 거 아니야. 범위가 있으면 gx도 범위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요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소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냐. 그 안에 최소값이 다 들어있었다는 소리야. 뭔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요놈은 무조건 8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놈은 누구냐? 요놈은 변화된 놈을 집어넣은 거잖아. gx를 집어넣는 거야. 다시 말해서 t에다가 2부터 4까지 넣다 보면 g2부터 넣다 보면 g2부터 g4까지가 아니지.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4까지. t가 2부터 4까지 갈 거고 4를 집어넣으면 4부터 6까지 갈 거 아니야. t에다 2를 넣으면 2부터 4까지 변할 거고 4를 넣으면 4부터 6까지 변할 거잖아. 공통점이 4네. 변했는데 2부터 4까지 이렇게 쭉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고놈값이 다 갖고 있는 4값이 당연히 요 값이 G4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 하는지 알겠니? T가 변하는데 최소값은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 T 범위 안에 공통적으로 축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부터 4까지 해서 4부터 6까지는 4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그러면 4를 집어넣은 여기다 4를 집어넣은 G4를 내표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G4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G4는 어디에 있냐? G4 얼마야? 4 6인가요? 6 맞나요? 6 요놈은 계산해 보니까 6이 된다. 그럼 2차 함수는 나왔네요. 그렇지? 꼭지점 나왔고 뭐가 안 나와서 최고차항 계수만 안 나왔네.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인 얘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얘는 왜 안 풀었어요? 이래 되는 거야. 알았어? 상관이 이 문제 풀이에는 쓸모가 없었다 소리야.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실제로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한번 이해됩니까? T를 움직여가면서 실제로는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 T가 2보다 작을 때는 있고 2부터 4까지는 있지만 4보다 큰 게 없지. 4보다 큰 게 없잖아. 다시. 자, 마무리는 요놈을 할 거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은 일단 f라는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최소값이 8로 범위가 바뀌는데 8로 유지가 된다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2차 함수에 뭐가 최소값이 8이 되고 어떤 놈을 넣었을 때 그런가 공통적인 값이 분명 하나 있을 건데 그 값이 최소값이었다고 G4를 집어넣어서 나왔다 이거지. 자, 합성함수 해석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자, 뭐만 하나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거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T가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변할 때 GT 플러스 2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만 안 하고 식은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앞으로 합성함수 이렇게 풀 거야. 연습을 할 때 X값이 나오면 X값이 범위가 있으면 GT의 값이 나올 것이고 GT의 값을 F에 집어넣을 거야. 됐니? 근데 합성함수를 하지 않고 누구 함수를 할 거야? F함수를 가지고 할 거야. F함수에 집어넣을 값이 GX라는 값이라는 거야. 요건 합성함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F라는 함수에 누굴 집어넣을 거라고? GX를 넣을 거라고. 그래서 오른쪽인 2차 함수의 X좌표는 다 G 뭐로 표현돼야 돼. 알겠니? 뭔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G 뭘로 표현된다고. 여기까지 되지? 됐지?
자, 이 문제의 일반적인 이제 풀이를 설명해 주고요. 마무리 작업은 h-는 10으로 최고차원 개수를 알아내고 마무리 질 거야, 실제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그냥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를 유리함수를 다른 그래프, 양수 그래프로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범위를 이쪽으로 안 주고 이쪽을 양수 그래프는 줄 수 있어. 얘는 증가 그래프고 얘는 감소 그래프야. 유리함수는 조심하세요. 양수 그래프가 감소 그래프입니다. 음수 그래프가 증가 그래프예요. 조심하시라 했어. 유리함수만 그래. 대부분 양수일 때가 증가 그래프인 가능성이 높잖아. 유리함수는 반대입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얘가 뭘로 바뀌냐면 2차 함수와 유리함수가 바뀔 수 있어. 2차 함수와 유리함수가 바뀔 수 있어. 훨씬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근데 t가 4까지밖에 안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4를 안 넣었어. 4를 안 넣었어.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부터 6까지가 되죠. 4부터 6까지. 여기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6은 빠졌습니다. 빠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도 빠진 이유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빠진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나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변화가 발생하겠지. 뭘로 바뀌어? gt하고 gt 플러스 2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gt가 작고 gt 플러스 2 크잖아. 증가함수니까. 되니? 그러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얘가 증가함수니까 t, gt, t 플러스 2, gt 플러스 1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왼쪽이 뭐라고? 왼쪽이 gt고 오른쪽이 누구라고? gt 플러스 2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얘를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 와중에 누굴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이거지. 최소 보여 안 보여?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다시 말해서 누굴 넣어라? gt 플러스 2를 f에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이 fgt 플러스 2라고. 언제까지? t가 2일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이거지. t가 2일 때까지만 오른쪽이 최소값이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놈을 쭉쭉쭉쭉쭉 넣다가 2를 넣게 되면 최소값이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2인 경계점이 꽤 중요한 점이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해되니? t가 2일 때는 오른쪽은 얼마가 돼? g4가 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g4 값이야. 됐니? 그러면 2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 범위가 t가 지금 얼마까지 가니까 4까지 가니까 이렇게 넘어섰어. 넘어서면 어떻게 돼? 이제 최소값이 변하지 않고 있지. 언제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단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왜? 자, 뭔 말이냐면 어떤 흐름이냐면 자, t 플러스 2가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변했어. 그러면 gt 플러스 2는 여기가 되고 gt는 여기가 되지. 어떤 느낌이야? 아까 좀 전 그림보다. t 플러스 2는 간격이 이렇게 똑같지만 gt와 gt 플러스 1은 범위가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요놈을 그림을 가지고 오른쪽에 그림을 갖고 할 수는 없어. 정확하게는. 범위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오다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면 4가 되면 t가 4가 되면 g4는 왼쪽에 라인에 걸릴 거고 g6은 저기 무한대로 걸려 있을 거라고. 한참 끝에 있어. 근데 4는 넣진 않았습니다. 넣진 않았어. 이런 상황이 된다고.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지.
얘가 증가함수니까 t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t 플러스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니까 그러지? 이 함수에다가 gt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최소값이 오른쪽에 걸렸다. 가다가 축에 걸렸다. 그리고 넘어가면 왼쪽에 걸리게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문제시 되는 것은. 그럼 이해됩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내가 해석한 거야. x의 범위에 따라서 g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g 범위에 따라서 그놈을 f에다 넣어가지고 판단할 거다 이거지. 이게 이 문제의 이제 순서대로 푸는 방법이고 실전에 너희들이 이런 위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요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합성함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게 뭐야? fgx를 볼 때 fgx를 보지 말고 fgx를 보라고. f라는 함수를 보라고요. 대신 집어넣은 값이 중간에 변화가 발생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x하고 변화가 x를 f에 넣는 게 아니라고 해. 변화 발생한 놈을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변화 상황은 뭔지 모르겠지만 f에다 뭔가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초속값이 나왔을까? 이 상황을 판단한다 하면 여기 G4,8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G4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구했을 거고. 이해되니? 이제 마무리 지로 갑니다. 자, 마무리는 어떻게 질 거냐면 H-2를 구하래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0까지는 T가 요 범위 안에 들어있지. 됐니?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들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0에서 갖는다 이 말이겠지. 그럼 G0은 4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F4가 10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F4가 얘가 6이니까 4가 이 정도 있겠지. 어? F4가 6이 되겠다 이거지. 얘가 몇 칸? 2칸. 얘가 몇 칸? 2칸. 기억납니까? 요 길이가 2이면 요 길이는 AK제곱 A는 얼마? 2분의 1이면 되겠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F4가 10이야. 10. F4를 넣었더니 여기가 뭐라고? F4라고. 여기가 10이고 얘가 두 칸이니까 최고참 개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게 센스야. 되니? 2차 함수도 요놈을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걸이 나오고 요걸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어. 생각하고 문제식을 적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얘기했습니다. 마무리 지었어요. 식으로 적어도 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fx는 ax-6 플러스 8이니까 f4를 넣어가지고 10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뭐가 틀렸어? 4 뭐가 틀렸어? 이씨 제곱 안 했네. 4 2 4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 거라고 이렇게. 예? 식으로는 됐니? 자, 합성함수 해석은 게 중요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있어야 다음에, 왜냐면 너희들한테 합성함수 주면 엄청 어려워 지금.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야. 합성함수로 보지 말고 그냥 f라는 함수로 보되 대신 내가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발생해서 집어넣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알겠니? 됐습니까? (771번) 언급만 하고 갈게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현재 지금 보니까 뭐 문제 다 안 읽어도 유리함수가 있을 것이고 교점이 마이너스 2,0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0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어. 대칭인 선이죠. 대칭인 선에서 우리는 유리함수 위에 P를 잡아가지고 뭘 그림을 그렸다고? P, R, Q. P는 Q에 지금 평행 직선을 그었고 이렇게 그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P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긋고 P에서 PQ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또 자냐? 또 자, 이씨. 도형이 뭐야? 이 도형이 뭐야? 이 도형이 뭐야? 아니 PQR 도형이 뭐야? 호중아 도형이 뭐냐? 아 그래. 직각삼각형 내가 물어봤겠냐? 직각이 보이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달라. 직각삼각형은 내용이 없잖아. 직각밖에 없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아주 많이 준 거야. 완전 다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뭘 떠올려 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뭘 떠올려? 정사각형을 떠올려야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정사각형을 떠올려야 돼.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구해? 뭘 이용해서 구해? 한 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대각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됐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그 삼각자 두 개 있잖아요. 뭉퉁한 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30도 60도를 갖고 뾰족한 놈 있지. 그놈 뭘 생각해야 돼? 정삼각형을 생각해야 돼. 30도 60도 정삼각형 반땅이고 직각 이등변 정사각형 반땅이야. 생각할 때 그걸 도형을 생각하면 그림이 좀 더 생각이 편해진다고. 그러면은 사실 요 PQR은 어떤 길 PR을 알아도 되고 PQ를 알아도 되고 넓이가 어째야 돼? 최소가 돼야 되니까 PR로 구할 수도 있고 PQ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최소가 되니까 PQ가 최소가 되든지 PR이 최소가 되든지. 우린 누가 편해? 누가 편해? 누가 편해? 사실 둘 다 편해. 할 수 있어요. 편하다는 게 둘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얘기를 많이 해. 요게 지금 y는 x 플러스 2가 대칭인 선이잖아. 그 다음에 어딜 지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기본적인 성질이면 PR이 편하겠지. PR의 최소값은 어디 있어? 알고 있잖아. 여기 있다고. 이 상황이고 넓이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 알겠니? 그럼 이해됐어? 다 그릴 필요도 없어. 요거 하나만 움직이면 나머지 다 따라서 올 거 아니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룰이 정해지면서 올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3이잖아. 3.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루트 6이 되겠지. 그럼 넓이는 얼마야? 루트 6. 2로 나누면 되겠지. 하면 3이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특징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719번 한번 하나 설명할게요. 자, 719번. y는 루트 x 플러스 36,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 얘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저기서 폭탄들이 주무시고 있어. 고승은 아직 안 자냐? 잘 버티고 있네. 거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거야. 고개를 저 창문 쪽으로 많이 해야 돼.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참 진짜 이 폭탄 라인들 딱 여기까지 요쪽까지 전염돼가지고 요쪽까지. 연화도 잠깐 지금 좀 마탱이 좀 갈랑하고. 호주는 괜찮냐? 다행이네. 우리가 보통 함수 그래프를 두 개를 줬을 때 똑같은 종류의 함수라면 그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인지 다른 그래프인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종류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다른 종류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특정한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뭘 줄 거냐면 그래프가 문제가 어려우면 똑같은 그래프를 줘. 됐니? 문제가 어려운데 다른 그래프 줬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연산호흡밖에 풀 수가 없어. 됐니? 자, 우리가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같은 그래프야. 뭐가 똑같아야 돼? 폭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역함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얘는 두 개의 무리함수를 줬고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무리함수 줄 수도 있고 무리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다시 똑같은 그래프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넓이적인 부분이나 격자점의 개수 부분은 그 공통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풀란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프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는 못 구합니다. 적분할 수 있어야 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딱 원밖에 없어. 나머지 곡선 넓이 하나도 못 구해. 됐니?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뭐라는 소리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성 그래프가 같은 특징을 이용해 달라는 소리야. 잘라 붙이게 되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잘라 붙이면 직사각형, 특징이 있는 사각형이 분명 나오게 돼 있어. 평행사변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잘라서 붙이면.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격자점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넓이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이란 소리지. 이해됩니까? 대신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문제 자체가 격자점 개수야. 첫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36. 0을 넣으면 얼마야? 6이지. 그러지? 좀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마이너스 36,0인데 0,6을 지나. 그럼 심하게 이렇게 있는 그래프라고. 6배잖아. 비율적으로 우린 그림을 못 그립니다. 비율적으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 나오게 그리기 쉽지 않아. 알았니? 그러면 대략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정도. 그 정도니까 좀 심하게 그리려고 노력만 하면 돼. 이 정도에 비율은 안 맞습니다. 분명 얘기해서 여가 마이너스 36이고요. 여가 6이에요. 얘는 뭐야? 아래로 그려야 되고 0,6을 지나지. 오른쪽 아래고 0,6을 지나지. 0,6 y가 0이면 x가 얼마야? 36이잖아.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럼 그리면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왼쪽 아래로 요렇게 그려야 된다고.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선생님은 좀 당겨서 얘를 뭉퉁하게 그리긴 했지만 선생님 말했어요. 좀 오바스럽게 뭉퉁하게 그려라 했습니다. 여기 접선이 축과 수직입니다. 요놈이 그래서 36 요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럼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똑같느냐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거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거야. 되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거라고. 어디로 움직여도 관계는 없겠지. 나는 요 놈을 이쪽으로 옮기겠어 라는 생각이라고 해. 됐습니까?
도형의 내부와 경계에 포함되는 점 중 x좌표, y좌표 모두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됐습니까? 자, 이동시켜 볼 거야. 잘 봐. 여기 안에 있는 놈을 다시 그래프의 x축으로 둘러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놈을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안 움직일 거야. 여기 안 움직였어. 여기 있는 놈은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놈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놈은 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겠죠. 근데 여기가 어째? 원래 한 놈이 있잖아. 안 갖고 그랬으니까 어째? 요 놈을 한 칸 옆으로 밀쳐. 한 칸 여기로 밀쳐.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 선하고 중복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중복이 될 건데 여기 개수를 두 개를 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점은 여기에 있는 정수 격자점은 요 놈을 이쪽으로 밀칠 수 있겠지. 어차피 y가 정수면 x는 정수일 수밖에 없어. 됐니?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은 이쪽으로 밀치게 되면 개수가 뭐가 나오냐면 요 직사각형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니?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면 다 똑같은 풀을 갈 수 있어. 두 종류의 그림을 잘라가서 붙였었을 때 요런 그림이 나온다면 개수 방법은 다 요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로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면 36에서 하나 더한 37, 세로 개수는 7개 0부터. 됐니? 다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뭔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간간히 한 번씩 나와. 격자점 문제로. 어떤 그림? 두 개의 그림이 똑같아서 잘라서 붙였을 때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개수는 이렇게 다 계산이 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어땠을 때? 경계를 포함할 때. 경계를 포함한 게 더 많이 나오긴 해. 경계 포함하지 않는다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풀이가 나올 건데 아마 두 개를 빼서 계산할 가능성이 높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네. 자, 718번 볼게요. 하나는 요거 위에 있고 2사분면에 있는 점과 요거 위에 있고 1사분면에 있는 점하고 x축 위에 있는 두 점 꼭지점의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대값을 내려갈 때 구하시오. 그래프 자체는 또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고 좌우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2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래프에 직사각형이 딱 나올 수 있겠죠. 그래프가 y축이 대칭이라고. 2,0, 0,2 같은 그래프. 됐니? 직사각형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판단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좌표를 놔야 되겠지. 얘를 뭐라 놔? a, 루트 a 플러스 2라고 놓으면 힘들어집니다. 놓으면 힘들어져. 왜? 우린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있잖아. 그럼 길이가 뭐로 나와? 루트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 루트 계산은 생각보다 못한다는 아니지만 다시 치환을 다시 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을 좌표를 놓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루트 값이 사라지게끔 놓으려고 연습을 해야 돼. 됐니?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돼. y를 먼저 놔. 됐니? y를 요 값이 쉽게 나올도록 루트가 벗겨지도록 y를 먼저 놓으면 얘가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면 되겠지.
어려운 생각 아니야. 에? 우리가 좌표를 놓을 때 그래프에 좌표 놓을 때 x, fx 놓듯이 거꾸로 놓는다고. y부터 놓는다고. x 놓고 y좌표 구하듯이 y좌표 놓고 x좌표 구하는 거라고 일단. 됐니? 그럼 둘레가 요놈의 몇 배? x 하나 둘 셋 넷 y 하나 두 개. 그래서 둘레 길이가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2배의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끝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있을 것이고 그때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잠깐 쉬었다 할게요.